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녀온 곳은 플리머스인데요, 잉글랜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고요, 영국에서는 해군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플리머스에 왔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도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중세에 목조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 감흥을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가서 역사적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플리머스에서 제일 오래된 구역인 바비칸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국이라서 그런지 어선도 많고 요트도 많고 분위기는 확실히 좋네요. 일단 바다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죠. 한국의 집들도 예쁘고 분위기도 괜찮죠. 영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국식 아파트도 보이네요. 집 앞 발코니 전망이 이 정도면 꽤 비싸겠죠. 자, 이곳이 플리머스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인 바비칸입니다. 항구하고 건물하고 잘 어울리죠. 펍, 카페, 레스토랑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플리머스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한다는 바비칸 거리 구경 한번 해보죠. 역사 깊은 건물들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요트하고 잘 어울리는 게 정말 운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밤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하게 하네요. 아니 뭘 했다고 벌써 배가 고픈 건지, 아마도 미리 알아본 핫도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둘러 그쪽으로 가보시죠. 와, 사람 많죠? 가까워질수록 이 집은 맛집이다 이렇게 확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기쁜 마음으로 간 것 같습니다. 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작지만 팁 드렸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네요. 아니요, 가기 전에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엄청 긴 핫도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먹방을 찍으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왔는데요, 길긴 기네요. 자, 먹방 시작합시다. 이건 아닌데, 솔직히 핫도그가 실패하기 참 힘든 맛인데, 아니 너무 짜더라고요. 솔직히 상추를 좀 더 넣어줬으면은 짠맛도 좀 잡아주고 맛도 확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반은 이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먹어 빨리. 그래. 맛있게 리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먹여 살렸습니다. 먹방 찍는 기술이 아직 하자마자 더 연구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바비칸을 오면 꼭 가야겠죠. 자, 이곳이 메이플라워가 청교대를 태워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난 곳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에게 감사드리는 표시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공사 중이네요. 제 영상 1편 비디오 다트머스를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원래는 첫 출발지는 다트머스였죠. 이 부분은 영국 분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은 1편에서 확인하시고요. 1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0년에 다트머스하고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400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여건이 허락되면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선을 따라 이동해 보는데요. 가는 도중에 낚시 체험,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3시간 반의 딥피싱까지 모든 도구 포함해서 식사용으로 고기를 잡아가라는 저 안내판은 최고의 발견 아닙니까? 그것도 제 가격에. 지금은 겨울이라 손님이 없어 출항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진을 보면 대구가 많이 올라오나봐요. 잡아온 고기는 약간의 비용을 주면은 피쉬앤칩스도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대구로 만든 피쉬앤칩스는 차원이 틀리죠. 그놈의 낚시체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 수가 현재 23명인데 잘 안 늘어나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뜨거우면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이다라고 지나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영국 분들도 잘 모르십니다. 제가 영국 분들한테 말하면 오 정말? 이럽니다. 저 그림이 바로 유럽 대륙을 벌벌 떨게 했던 나폴레옹에 대한 그림인데요. 나폴레옹이 포르시분으로 신변 처리를 결정하는 동안에 플리머스 앞바다에서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폴레옹을 보려고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시민이었다면 구경하러 갔겠죠. 와, 해변가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네요. 와, 이 전망에 3코스 15파운드면 정말 착한 가격이죠. 다른 거 메인 코스 가격이네요. 여기는 그냥 바다 전망이 좋은 공원 같은데 또 스페인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데요. 당시 세계 최강국 스페인 국왕은 무적함대에게 영국 정벌을 명합니다. 드디어 무적함대는 플리머스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국의 운명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드레이크에게 승리를 이끌라고 명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해적선장입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규모가 작아서 사략선, 즉 해적선까지 동원하는데요. 경험이 많은 해적선장을 실질적인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거친 바다를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압도적인 규모를 이겨내고 승리를 낚아챕니다. 나라를 위해 큰 공도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기사 자기까지 받습니다.
드레이크가 이 공원에서 출항하기 전에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해전을 앞두고 여유 넘치게 볼게임을 했답니다. 스페인 함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멋진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멋진 이유는 아니었고요. 썰물이라서 함선이 못 나가니까 밀물 때까지 기다리면서 폴게임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폴게임장이 있고요. 이 공원 이름은 호공원입니다. 공원이 전망이 좋죠? 바다를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과 플리머스 트레이드마크인 유명한 등대가 보이네요. 이 공원은 영국 해군 기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인 기념비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항구만 좀 돌았는데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줄줄 나오네요. 뭐 이것만 봐도 플리머스를 방문할 이유 충분하네요. 다음엔 플리머스를 또 방문한다면 새로운 모습 담아보겠습니다.